영상을 다 찍어놓고 보니까 소리 설정을 잘못했어가지고 지금 다행히도 제가 이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프리미어를 통해서 그 울림을 제거를 하고 잡음도 제거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으니까 뭐 그나마 조금 들을만 하게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음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유튜버 레디액션맨 임상훈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고 아는 분을 잠깐 돕는 일을 하느라 영상을 많이 못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산 애니메이션 굿즈를 뜯으면서 해당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것도 한 달쯤 전에 사놓고 그 박스 언박싱까지만 해놨는데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되네요. 제품 뜯는 거는 사실 별거 없는데 뜯으면서 겸사겸사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이라서 영상을 찍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뷰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호민 작가님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 주인공인 김장홍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3명의 저승사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살아있는 하정우 배우님이 연기하신 박민도령, 그리고 주지훈 배우님이 연기하신 해원매, 그리고 참 향기로운 배우죠? 김향기 양이 연기한 이덕춘. 이렇게 이 3명 중에서 강림도장이 바로 대장인데 강림이 주된 역할로 나오는 작품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것 말고도 2개가 더 있습니다. 둘 다 국산 애니메이션이고 하나는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비아파트라는 작품으로 강림이 악귀들을 때려잡는 어린이로 나온다고 합니다. 신용우 성우님 힘내세요. 이게 어린이들 사이에서 팬이에요라고 상당히 했네. 인기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신용우가 누구야? 지금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보다 더 높은 연령층인 하이틴을 겨냥한 작품이고 강림이 무려 2명이나 나오며 귀신을 이것으로 잡죠. 물론 애니메이션이 조금 오래된 작품이다 보니 이것보다는 구형 핸드폰에 가깝지만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각각 등장인물들이 계급별로 다른 핸드폰을 쓸 거라고 하는데 아직 회차가 많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많은 이제 편수가 나오면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쯤 되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 그리고 국산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저의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어떤 작품을 말하는지 대강 아실 텐데요. 바로 고스트 메신저입니다. 벌써 이번 산지도 한 달이나 더 넘었고 이제서야 뒤늦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이미 언박싱까지는 다 해둔 상태고요.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이걸 직접 보내줬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제가 워낙에 달린 집에 살다가 열쇠가 필요한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에 따라서 열쇠 거리가 필요할 것 같고 겸사겸사 후속편 제작에 후원금을 조금 보태려고 이거를 샀습니다. 네이버 바보사랑에서 2,500원에 샀고 3,000원에 배송비를 냈죠. 그러니까 총 한 5,500원 정도 쓴 거예요. 이것을 고스트 메신저의 예전 공식 사이트인 염라샵에서도 현재 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거기는 플래시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게 결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 분들은 바로 네이버에서 이 제품을 검색한 다음에 바보사랑몰로 들어가서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물건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열쇠 고리를 한 3월 초에 사놓고 4월 달쯤에 이거를 지금 뜯고 앉아있는데,
이미 박스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포장을 뜯어놨어요. 다 박스까지는 뜯어놨고요. 그리고 영라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플래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잘하면은 저기 장바구니랑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라샵에서만 따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있기도 하고 제가 전화해서 또 물어보니까 홈페이지를 개편할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회사 내에서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와우, 이게 꼬마 강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딱 보시죠. 꼬마 강림이라고 있습니다. 캐릭터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가 더 할게요. 자, 얘가 보면은 이제 1화 부분에 보면은 얘가 어떤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집안에 위기가 닥치는데 고마가 자전거를 타고서 막 허겁지겁 달려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형상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회사 연락처 같은 게 적혀 있어요. 지금 메이드, 이게 일단 국산 애니메이션인데 메이드인 어딘지는 잘 안 보여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뜯어보고 어딘지 나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저거 차이나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이거 되게 귀엽네요. 여담으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거 이 캐릭터를 더빙하신 성분이 원래 약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작품과 크게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여러분들도 좀 알고 가시면은 나중에 후속 작품인데 좀 더 재미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여기가 이제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그리고 이게 진짜 열쇠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네. 키링인데 이게 열쇠고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원형 고리로 되어 있죠. 이거 좀 센스가 있네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 항상 열쇠 여기 이렇게 딱 껴놓기가 되게 힘들거든. 이거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게 주머니에 항상 이렇게 넣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정면으로 딱 보여드릴게요. 손에 이게 잘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이제 주로 외투 같은 데만 해놓고 오는데, 근데 얘가 이제 대가리가 아니라 이제 머리가 크다 보니까 손에도 좀 잘 잡힐 것 같아요. 저처럼 큰 손에 되게 잘 잡힐 것 같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그쵸? 국산 애니메이션 작품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당연히 있어야지. 여기 또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있으면은 이게 좀 살짝 김이 좀 세거든요. 좀 약간 우리나라 제품도 여기 둘리 인형 같은 것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나라 거 이제 딱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을 딱 내가 얻었구나 해가지고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면서 좀 약간 김이 좀 셀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후쿠오카도 가고 저기 구마모토를 갔을 때 이제 일본에 가거든요. 이제 거기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구마모토에서 마스코트인 캐릭터가 있어요. 그 지역의 마스코트인 캐릭터가 바로 이 쿠마몬이라고 있어요. 쿠마몬. 얘가 보면은 이제 딱 일본 거죠. 요것도 내가 처음 그 외국 여행 간 거라서 이 태그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거 딱 보면은 여기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보고서 나는 분명히 일본 여행을 한 건데 왜 차이나가 있지? 이런 좀 살짝 아쉬운 거 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 메이드 인 코리아에 있으니까 되게 막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자, 아무튼 이 작품을 이제 좀 더 소개를 해보자 합니다. 자, 그럼 이 고스 메신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기 전에 제작사인 스튜디오 애니멀에 대해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멀과 고스 메신저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보다 나무 위키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고스 메신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영라샵처럼 현재 플래시가 지원되지 않아서 이 홈페이지는 그 플래시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나무위키보다는 공식 홈페이지 자료가 더 정확할 테고 뭐 나무위키를 통해서 좀 약간 와전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거가 우려가 되긴 하는데 뭐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공식 자료들을 제가 볼 수가 없다는 게 아주 유감이고요. 간단히 이 고스 메신저를 소개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작사 이름을 애니멀로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애니멀은 1995년에 2D 애니메이션 한겨레 문화센터 1기 독립 애니메이션 동아리로 설립이 돼서 2000년에 사업체로 분류가 되었고 2006년에 법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재밌는 것을 높은 퀄리티로 만들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세 가지 핵심 모토로 삼고 있으며 주로 12세에서 15세 정도 관련가인 하이틴 애니메이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의 위치는 부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출퇴근 거리가 멀고 저는 지금 파주에 살고 있으니까 출퇴근 거리가 멀고 또 나무위키에 작업 환경이 아주 빡세다는 글이 적혀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공고가 나면 지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제 취향의 고퀄리티 작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조병훈 대표님께서 제게 메일을 보내주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도 마야를 좀 배웠고 다시 돈도 좀 벌어야 하고 소편 제작에 보탬이 되고 싶은데 이 채용 계획이 아직까지 없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이참에 알바생 새로 뽑으실 생각 없으세요? 누나, 우리 사람 뽑아야 돼. 뭐 아무튼 간에 비록 2화 결말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3화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참여자 명단에 제 이름 석자를 딱 받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영화산업과는 거리가 좀 있긴 해도 가슴 속엔 늘 그 영화감독, 그 영화 제작자, 뭐 영화인으로서의 꿈이 꼭 남아있고 오성영 감독님의 그 장편 애니메이션이죠. 마담을 나온 남타 그 후속작 그 언더독의 엔딩 크레딧을 봤을 때 참여자인 제 이름을 본 그 쾌감이 아주 생생하거든요. 제가 게다가 그게 영화 산업에서 하나의 이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접 당연히 직접 스텝이 될 경우에는 물론이고 투자자로나마 참여한다면 말이죠. 이런 대작에 이름이 남긴다는 것은 진짜 영화관들에게는 가슴이 웅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뛰는 일입니다. 진짜. 고스트 메신저는 우리나라의 귀신들과 관련된 신화와 디지털 문화를 접목시킨 작품으로 애니멀의 대표 창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법 같은 힘으로 이루어진 저승과는 달리 디지털 기술로 이루어진 저승이 등장합니다. 막 저승사자들이 이제 영혼들의 명단을 이제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죠. 저승사자 그 직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성능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악몽들도 대칭하고 저승사자들끼리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곤 하죠.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 핸드폰 소울폰이라는 특수 핸드폰으로 악령들을 퇴치하는 저승사자 강림과 귀신을 보는 꼬마 강림 바로 이 친구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사라도련이라고 아직 좀 많이 이렇게 그 설정이 작품을 통해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강림도련과 또 라이벌 관계의 캐릭터로 뭐야? 어쨌든 이 셋이 서울과 저승세계를 오가면서 막 활약하고 싸우고 막 악령도 퇴치하고 하는 그런 SF 판타지 애니메이션이죠.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나마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정보를 말씀드리면 이 작품은 2014년에 요즘 호되게 터져버린 그 방송사 있죠? 그 방송사의 드라마인 너희들은 포위됐다의 한 장면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고스트 메신저의 등급은 현재까지 12세 관람가로 나와 있고요. 35분대에서 40분짜리 OVA, 그러니까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 6편으로 기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2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2007년에 1차 PV가 공개되었고 2009년에 2차 PV가 공개되었죠. PV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예고편 같은 형식인데 예고편도 1차, 2차로 딱 나오는데 한 2년의 텀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투자자들이 유아용 애니메이션에 주로 투자하던 데 반해 네티즌들은 국산 청소년 애니메이션 그리고 성인 애니메이션의 등장을 바래왔던 터라 이걸 보고서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하기사 2003년에 개봉한 다른 회사의 원더풀 데이즈 김문생 감독님의 작품이고 이제 최근에 재개봉을 했었죠. 다시 더빙 다시 해가지고 그 원더풀 데이즈가 아주 처참하게 망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런 걸출한 영상들이 이제 본편을 예고하면서 등장을 했으니까 기대감이 엄청 높을만 하죠. 원더풀 데이즈는 정말 아무런 그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역사에 참 아무런 암담한 미래를 남겼거든요. 무려 삼성이 투자를 해가지고 뭐 120억 정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쫄딱 망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에 버금가는 퀄리티의 작품이 나왔으니까 그 되게 가슴이 뛰었을 법합니다. 원더풀 데이즈가 이제 상업적으로 크게 망하긴 했어도 기술적인 면으로는 되게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준 작품이었거든요. 그게 또 망하고 나서 이게 또 나왔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1편이 만들어지는 동안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서 다른 작품들을 외주로 제작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 애니메이션을 외주도 많이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름 있는 회사들이랑 같이 작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상황 중 일부를 조경훈 대표님께서 EBS의 인간과 애니메이션이라는 다큐멘터리 이제 특집 기획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좀 외주를 좀 되게 오랫동안 돈을 좀 모으려고 한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이제 한 친구가 한 1년 정도 지난, 외주를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어떻게 밤에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보니까 막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왜 우냐고, 술 왜 마시냐고 그러니까 사장님 창작 애니메이션이 하고 싶어요. 우리 거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거를 해서 이 친구들이 그 비전을 보고 회사에 들어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 회사에서는 이 친구들한테 그 일을 또 그 일조차도 시킬 수 없는 상황? 그 에피소드를 딱 접하면서 저도 이제 창작자의 꿈을 갖고 있고 뭐 사실 뭐 별거 없지만 그냥 학교에서 단편 영화 같은 거 좀 만들어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만드는데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도 좀 가슴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일화를 접하면서 띵 해가지고 이게 끊겨.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씨새끼야. 씨새끼야. 개인적으로는 그 일화를 접하면서 창작자의 고통이 가슴에 와닿아서 찡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더 기대하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스트 메신저. 이렇게 힘들게 1화를 만들어가면서 2010년에 SBS 창작 애니메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다고 하고 해당 연도 12월 21일에 첫 DVD가 출시되었으며 판매 2달 만에 8,000장을 팔았다고 합니다. 작품의 손익분기점이 이제 15,000장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는 절반을 겨우 넘는,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기록은 당시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기념비적으로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는 건데도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치고는 되게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 2011년 3월에 각종 웹하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었고 저는 이때 상당히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한국적인 설정과 디지털 스타일, 테마 이야기가 결합된 스토리는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아웃사이더가 부른 오프닝 시퀀스와 나는 사랑과 사람의 사 인연을 곁들고 지나가는 세상 아무도 모르는 참 비밀을 그대가 알고 있다면 내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뛰어오르는 너 같은 느낌을 가진 너 같은 사람을 원해봤어. 이소라 누님의 트랙 9으로 구성된 엔딩 시퀀스도 상당히 황홀하고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네. 거의 모든 삽입들을 멜론에서 다운받아 듣고 학교 과제로 만드는 단편 영화에 삽입하기도 했고요. 뭐 제가 직접 불렀었죠, 거기에는. 뭐 그리고 노래방까지 가서 막 불러대곤 했었습니다. 오프닝 곡의 작사와 노래를 모두 아웃사이더에게 맡긴 것부터 이 작품이 절대 유아용이 아니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 정도일 때 나라라 슈퍼보드의 주제가도 매우 빠르고 숨차서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었는데 치키치키 차차코초코초코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웃사이더는 어린이들이 절대 따라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작정한 듯이 속사포 랩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원래 이 가수의 특징이 좀 그렇긴 한데 본편에서는 오프닝 시퀀스로 기껏해야 한 2분 정도가 2분이 채 안 되게 한 1분 45초 정도가 쓰였지만 노래방의 풀 버전은 무려 3분이 넘게 간지 점프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랩으로 그냥 꽉 차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같은 일반인들이 이제 술 한잔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부르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저는 이제 많이 좀 부르긴 했지만, 이 아웃사이더의 오프닝 곡, 이제 커넥션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 완창하기 챌린지를 하는 것도 뭐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1화는 기술적인 완성도랑 더빙, 연출을 모두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제대로 상대해주마. 물론 1화에서 뭐 불령을 틀리지 잡아들이는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뭐 착한 스토리상의 의문점 같은 거가 되게 많이 있지만요. 영혼이란다. 아, 그러세요? 근데 어쩌다가 핸드폰에 갇히셨나요? 에? 이 녀석 지금 빈정거리는 거냐? 그런데 1호부터 다음화가 나오기까지는 무려 3년이나 더 걸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2화를 기대하면서 거의 한 반 정도는 포기 상태였는데 하도 오래 안 나오다 보니까 2014년에 2화의 DVD가 발매되면서 1화와 2화의 내용이 합쳐진 극장판이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개봉을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곧바로 라페스타로 달려가서 봤습니다. 그때 당시 일산에 살고 있었는데 뭐 가장 가까운 롯데시네마가 라페스타였으니까요. 그렇게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본 극장판은 재밌게 보다가도 솔직히 후반부에 살짝 실망을 했습니다. 좀 아주 약간은 아니고 조금 크긴 했어요. 이게 리뷰 영상도 아니고 스포일러가 우려돼서 자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작진의 잘못인지 아니면 제가 봤던 상영관의 음향 시스템의 문제인지 후반부의 격투장면에서 주인공의 대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괴물이랑 이제 막 싸우고 막 이제 막 그 필살기 같은 것도 막 쓰고 그러는데 괴물은 괴물대로 막 이동되고 막 음악은 또 이제 힘을 돋군다고 또 막 락음악을 틀에다가 이제 경미화했던 그 점프 효과음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음향 조절이 좀 제대로 안 된 느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인공의 대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우분들 이제 박성태 성우님도 그렇고 정재현 성우님 이제 박성태 성우님이 강림도령 역할이고 정재현 성우님이 사라도령 역할인데 그리고 이제 그 은정 성우님 그 약사 출신의 그 성우님 이 강림이 역할을 하는 분이 있죠. 그 뭐 성우분들 연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 음량 조절이 결국에는 이제 그 결정적인 이제 싸움 장면에서 제대로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귀를 정말 그 작은 대사 하나 들으려고 귀를 유심히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자, 뭐 어쨌든 이렇게 그 음량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됐어가지고 대사가 제대로 안 들렸던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살짝 아쉬움도 있었고, 극장판이 1화 1편이랑 2편이 결합된 작품이고 이제 6편까지가 기획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극장판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대놓고 속편을 암시하면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드라마처럼 이제 절정의 순간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치 한참 재밌게 보고 있던 와중에 애니메이션을 누군가가 강제로 종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후평성까지 딱 보더라도 이야기를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으로 끝나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속편을 대놓고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안 보고는 못 빼기에 만들어놨어요. 여긴 어디지? 그래서 좀 이 극장판이 좀 아쉽긴 하더라도 좀 속편을 좀 보면은 속편을 또 챙겨봐야겠다 싶었는데, 극장판 제가 본 게 2014년이죠. 지금은 2021년입니다. 속편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속편을 어쨌든 3편을 기다리는 와중에 그 팬들을 제법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극장판에 블루레이에 들어갈 설정집을 만드는 와중에 내용 첨부용으로 사용하던 일본 게임의 이미지가 같이 딸려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대형 논란이 생겼고, 다행히 애니멀 측에서 사과 트위터를 올리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또 뭐 길어야 3년 4년 정도, 1편에서 2편 나오는데 3년 딱 걸렸으니까, 제가 본 그 시점을 기준으로요 3년이 딱 걸렸으니까 뭐 3, 4년 정도 지나면은 뭐 또 속편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럴 줄 알았건만 웬걸 무려 7년째인 지금까지도 3편이 안 나왔습니다. 고스트 메신저의 텀이 길어지는 동안 다행히도 애니멀은 잘 버티면서 높은 퀄리티의 작품들을 꾸준히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이 원작이 있거나 외주인 작품들인데, 대표적으로는 SBS와는 또 다른 문제로 터져버린 그 넥슨이라는 게임사 있죠? 처음에는 박스로 더미를 만들어서 속도, 거리, 깊이, 그리고 세아와 차원종과의 상호작용 등등의 큰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걸로 가자 싶으면 그 다음 박스를 사람으로 바꿔서 다시 디테일을 잡아나가고요. 이 게임도 좀 최근에 이제 트럭을 좀 받았더라고요. 어쨌든 그 클로저스라는 그 게임의 애니메이션과 메이플 스토리, 역시 지금 가장 핫한 게임이죠. 그 메이플 스토리 애니메이션 소문자자한 그거 만들었고요. 그거 되게 퀄리티가 높은 물론 환영이야. 그래도 훔치러 갔다가 되려 빼앗겼던 것인가? 그리고 신카이 마코토 작품과 유사한 느낌의 동서식품 맑은 TM 시원한 차 한 광고등이 잔을 있고, 함께 마실 그런 사람이 있기에 오늘도 맑은 날이다. 또 올레 TV랑 라프테레스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이제 레진 코믹스 원작의 작품이죠.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이게 좀 제목이 긴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배율녀가 되어 있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성과를 딱 거둔 게 작년에, 바로 2020년에 해외 여러 군데에 딱 수출이 되고서 대만 박스 오피스 1위를 하고 해외 여러 영화제에서 굵직한 상들을 수상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입소문을 타가지고 좀 상영을 길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바로 기기객의 성형수. 이게 좋은 평가를 딱 받으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뭐 그 작품까지 이렇게 쫙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뒤늦게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투자자로 나섰던 언더독에도 부분적으로 제작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 눈앞에 비친 낯설은 세상, 어제와는 다른 오늘.
이렇게 건재함을 알리면서 작년 9월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유튜브와 대형 팬들을 통해서 3화를 만들 의지를 과거에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제 밝힘으로써 팬들에게 가뭄의 담비 같은 희망을 알려줬으니 문제는 저는 저희가 또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국내 시장에서 존버하지 판매와 이제 이런 것들을 않습니다. 통해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빨리빨리 이제 이걸 완성을 시켜 나갈 수 있는 속도에 비해서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제작 기간이 늘어지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생기고 기대감들을 좀 충족을 또 못 시켜드리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기획을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좀 사업적인 기회들을 좀 더 마련을 하는 것들, 외부의 판들을 좀 명확하게 좀 간단하게 쓴 다음에 조금 더 안정된 구조로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고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고스트 메신저라는 작품은 소울 같은 작품이에요. 우리가 왜 애니메이션을 하는가에 대한 의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일깨우게 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하게 되고 되게 이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회를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서 뭐 완성을 시키고 싶다. 뭐 팬들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따로 없는데 존버단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더라고요. 존나게 버틴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뭐 후속편을 이건 그냥 존나게 기다리는 그런 그 애착의 마음으로 존나게 기다리는 뭐 그런 작품이죠. 이제 고스트 메신저가 개인적으로는 이 생각도 딱 들었습니다. 행여 이 고스트 메신저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3편까지는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어느 정도 좀 떡밥이 좀 해소가 되니까. 지금까지는 굵직한 떡밥만 던지고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않는 데다가 설정을 공부하고 싶어도 뭐 공식 사이트에 옛날에는 그 설정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후속작을 대놓고 예고하면서 결말을 내버렸기 때문에 다음 편을 안 보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 놓고 7년 동안이나 뜸을 들이고 있는 중이니 기다리는 입장에선 애가 탈 수밖에 없죠. 목이 빠지고 애가 탈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아이고 손님, 여기 기다리시던 고스트 메신저 3화 애니메이션 그 3화가 나왔습니다요. 아이고 이제 감상 한번 하셔야죠. 씨발 기다리다가 이거 뒤져버리셨네요. 애니멀에서 속편 제작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만큼 그 떡밥들을 제대로 회수하는 멋진 속편들이 나오길 바라며 고스트 메신저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은 4편은 이왕이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후원이나 채용 공고가 열리면 제가 꼭 참여하고 싶네요. 저 고스트 메신저는 제가 그런 애착이 있는 작품입니다. 기술적인 퀄리티도 높고 이제 더빙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도 좀 약간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더 할 이야기도 많은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이제 속편들을 좀 보고 싶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작품을 더 응원을 하고서 이제 제가 좀 애니메이션을 좀 배우기도 했고 애니메이션도 결국에는 실사 영화는 아니지만 그 영화의 한 편 방식인 만큼 이것도 저는 이제 영화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작품들의 제작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어필하는 바입니다. 고스트 메신저 이제 속편을 계속 만드실 거라고 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네이버의 공식 팬카페도 있는데 저 말고도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더 힘내서 이제 계속 존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작진분들도 정말 그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만큼 열심히 그리고 또 비교적 되도록이면 빨리 속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투자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고스트 메신저를 응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울잇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울잇. 이거는 이제 사은품으로 준 겁니다. 뭐 포스트잇 별로 쓰는 건 없지만 뭐 이제 메모하거나 할 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기계의 상승수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그것도 보고 이제 리뷰 컨텐츠도 만들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이제 개인적인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쌓는 활동도 하고, 또 리뷰 컨텐츠도 더 활발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을 가지고 하는 게 지금 좀 많이 어색해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혼자서 다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한 30분 정도 찍은 데는 딱 꺼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중간에 끊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도 좀 제 개인적인 그 기술을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좀 만들면은 좀 더 여러분들한테 더 정말 말 그대로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 더빙을 하고서 하기에는, 더빙을 하고서 하는 걸로만 밀고 가기에는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 또 방식이 너무 일반적인, 너무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노력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제 영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저를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저도 좀 청년이 되고 좀 수입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 벌이가 없거든요. 아직. 어쨌든 한국 애니메이션 응원하고요. 스튜디오 애니멀 당연히 좀 더 번창하시길 바라겠고, 이 고스트 메신저 앞으로도 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일본 못지않게 서브컬처 시장이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고스트 메신저는 우리나라의 귀신들과 관련된 신화와, 고스트 메신저는 우리나라의, 자꾸 혀가 꼬이네? 이 고스트 메신저는 우리나라의 귀신들과 관련된 신화. 이 고스트 메신저는 우리나라의 귀신들과 관련된 신화와 디지털 문화를 접목시킨 작품이요. 자꾸 왜 내가 대본을 써놓고 내가 꼬이는 거야? 스피치 학원 다녔을 때 발성법으로 혹시 고스트 메신저는 우리나라의 귀신들과 관련된 신화. 이상 레디 액션맨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고 광고 30초 이상 봐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기억해줘.